왜 중국 여권만 이렇게 잡고 늘어지는 거야? 한국인은 그냥 통과시키면서 여기 미국 경찰들도 포기한 중국의 재벌 3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그 사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프랑스에서 태어난 혼혈 한국인 미술학도 문지영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그녀는 프랑스의 명문 예술대학에서 설치미술을 전공하며 예술가의 꿈을 키워가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가 겪은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넌 프랑스인이 아니야. 사람들은 그녀를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비록 그녀가 프랑스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그곳에서는 완벽한 프랑스인이 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한 일이 벌어진 것은 같은 대학에 유학 온 중국 학생들, 그리고 그들 중 한 명인 리웨이라는 중국 재벌 3세와의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프랑스 미술계에서도 돈과 권력을 앞세워 거만하게 행동했고 동양계 혼혈인 지형을 깔보며 무시하기 일쑤였죠. 심지어는 그녀를 왕따로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 대학에서 미국 뉴욕으로의 참관 수업이 결정됩니다. 미술학도라면 누구나 꿈꾸는 뉴욕의 아트씬. 하지만 뉴욕 JFK 공항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은 지영이 자신의 정체성과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미국 공항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그녀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지금부터 문지영의 진짜 나를 찾기 위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잠깐, 단 1초면 충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저에게 큰 힘을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이 매력적인 사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문지영입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가 한국인, 어머니는 프랑스인이라 완전한 프랑스인이 아니었고 한국에서도 나를 온전히 받아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서러운 건 같은 동양인들에게조차 이방인 취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현재 성인이 되어서 프랑스의 명문 예술대학교 콜레디에스 비역사츠에서 설치미술을 전공하고 있지만 어릴 때부터 사람들은 저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어? 프랑스인이 맞아. 근데 왜 그렇게 생겼어? 동양적인 외모를 가졌다는 이유로 저는 프랑스에서도 완전한 프랑스인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에 가본 적도 없는 제가 한국인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유학을 온 여러 동양인들에게서도 똑같은 취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저는 완벽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리웨이라는 중국인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상하이 출신의 유명한 재벌 3세로 돈과 권력으로 프랑스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학교에서도 그의 주변에는 늘 중국 유학생들이 몰려 있었고 그들에게 리웨이의 말은 곧 법이었습니다. 리웨이는 처음부터 저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너는 정체성이 뭐야? 한국인이야? 프랑스인이야? 뭐야? 애매한 거 싫어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프랑스에서조차 배제되었지만 동양인들 사이에서도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같이 프로젝트를 하면 제 의견은 묵살되기 일쑤였고 그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때면 저만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러던 어느 날 교수님이 중요한 공지를 하셨습니다. 이번 방학 동안 뉴욕에서 열리는 아트 앤드 비욘드 참관 수업에 참가할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현대미술의 중심지에서 세계적인 작가들의 작업을 직접 보고 배우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리웨이와 그의 무리는 비아냥거렸습니다. 뉴욕에 간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너 같은 애 작품은 너무 한국적이야. 서양에서는 안 먹힐걸? 저는 속으로 화가 났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어쩌면 한국적인 감각이 제 작품 속에 녹아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문제라도 돼. 그들은 제 작품을 비웃었지만 저는 오히려 이 기회가 절실했습니다. 적어도 뉴욕에서는 그들의 편견 없이 문지영이라는 예술가로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드디어 뉴욕으로 떠나는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 일찍 공항으로 가면서도 저는 긴장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야. 뉴욕에서는 출국장에 도착하자 프랑스에서 함께 가는 미술학과 학생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건 리웨이와 그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명품 캐리어를 끌고 누가 봐도 값비싼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도 마치 자신들이 특별한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와, 뉴욕에 가면 더 재밌겠는데? 중국 VIP 파티 초대받았어. 유명 갤러리 오너도 온대. 그럼 뭐해? 미국 입국 심사에서 괜히 중국 여권 들고 있으면 귀찮아진다고. 그들은 자신들이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이유로 마치 프랑스인이 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미국에서는 중국 여권을 가진 외국인으로 취급받는 현실이
짜증나는 모양이었습니다. 리웨이는 저를 힐끔 보더니 또 한마디 했습니다. 지영, 너는 한국 여권이지. 근데 너도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을걸. 솔직히 한국도 미국에서 별로 대접받는 나라 아니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냥 고개를 돌렸습니다. 싸울 생각도 없었습니다. 이제 곧 뉴욕에 가는데 괜히 기분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출국 수속을 마치고 우리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0시간이 넘는 긴 비행이었지만 저는 한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정말 나를 있는 그대로 봐줄까? 한국인도 프랑스인도 아닌 그냥 문지영이라는 예술가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창밖을 바라보며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뉴욕 JFK 공항에서 벌어진 단 한 가지 사건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걸. 뉴욕행 비행기가 JFK 공항에 착륙하자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입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수십 번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목적지는 뉴욕입니다. 체류 목적은 미술 참관 수업입니다. 한 가지 걱정이 있다면 제 여권이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 여권을 어떻게 볼까? 이회가 한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솔직히 한국도 미국에서 별 대접 못 받아. 그가 저를 깔보듯이 하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런 것에 신경 쓸 때가 아니었습니다. 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 이제 곧 제 차례였습니다. Next.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한국 여권을 꺼내 심사관에게 건넸습니다. 미국 입국 심사는 까다롭다고 들었기 때문에 여러 질문을 받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여행 목적이 뭔가요? 미술 참관 수업입니다. 체류 기간은 약 2주입니다. 심사관은 제 여권을 한번 살펴보더니 아무 말 없이 도장을 쾅 찍었습니다. Welcome to the United States. 끝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게 다야? 질문 몇 개 하고 도장 찍고 끝. 그렇게 간단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 이웨이와 중국 학생들은 아직도 심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사관과 날카로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너희 부모님은 중국에 있다고? 미국에서 체류할 계획은? 이 서류는 확실한가? 너희가 정말 학생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지? 중국 학생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리웨이는 심사관에게 뭐라고 항의하려 했지만 심사관은 단호했습니다. Just answer the questions. 줄이 계속 길어지자 뒷사람들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심사관들은 단 한 명도 쉽게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리웨이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한국 여권은 그냥 통과시키면서 왜 우리 중국인은 자꾸 늘어지는 거야? 그의 말에서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짜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국적이 불리할 수 있다는 걸 체감한 순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어디를 가든 특권층으로 대접받았습니다. 프랑스에서도, 학교에서도, 심지어 중국에서도 그는 리웨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공항에서는 그의 배경도, 돈도, 명성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중국 여권을 가진 외국인일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리웨이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렇게 3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심사를 받은 끝에 그제야 겨우 입국이 허가되었습니다. 리웨이는 씩씩거리며 심사대를 빠져나왔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당혹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가 저를 바라보며 이를 악물듯이 말했습니다. 너는 그냥 통과했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리웨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짜증난 표정으로 고개를 돌린 채 짐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국적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가진 중국 국적이 단 한 번도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미국 공항에서 그는 현실을 마주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깨달았습니다. 한국 여권을 선택했던 아버지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그러나 이 일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뉴욕 JFK 공항을 빠져나와 짐을 찾으면서도 저는 아까의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입국 심사에서 당황하고 화가 난 리웨이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는 늘 저를 깔보고 한국을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자신의 국적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처음으로 경험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공항 밖으로 나와 호텔로 가는 셔틀버스를 기다리면서 어릴 적 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지영아,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게 좋을 거야.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해.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프랑스에서 태어나고 자란 제가 왜 한국 국적을 유지해야 하는지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아버지의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리웨이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누려왔던 특권이 중국 국적 하나로 인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리웨이를 동정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저를 무시하고
한국을 깎아내렸던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으니까요. 그런데도 저는 이상하게도 통쾌한 기분보다는 씁쓸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둘 다 프랑스에서 공부하는 아시아인이었고 언젠가 우리는 같은 질문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너는 어디 소속이야? 프랑스인도 아니고 본국에서도 완전한 구성원으로 보지 않잖아? 그 차이가 있다면 저는 제 정체성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것이고 이외에는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점이겠지요. 버스가 도착하고 우리는 뉴욕의 호텔로 향했습니다. 도시의 화려한 불빛이 창문을 통해 보였고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나는 프랑스에서도 한국에서도 완벽히 받아들여지지 않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닐 거야. 그러나 뉴욕에서의 일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저를 기다리고 있는 더 큰 깨달음과 사건이 남아 있었습니다. 뉴욕에서의 첫 일정은 유명 현대미술 갤러리 투어였습니다. 세계적인 작품들을 눈앞에서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저는 설렜습니다. 하지만 리웨이와 그의 무리는 여전히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입국 심사 이후로 저를 의식하는 듯했지만 굳이 대놓고 말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술관에서 벌어진 한 사건이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갤러리에서 우리는 뉴욕 예술계의 거물급 인사들과 만나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세계적인 큐레이터와 갤러리 오너들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때 이웨이는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듯 유창한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중국 미술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현재 아시아 미술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죠. 그는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뉴욕의 미술 관계자들에게 어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큐레이터는 단호한 표정으로 리웨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중국 미술 시장이 크긴 하지만 검열과 복제 문제도 심각하죠. 예술의 자유가 제한된 환경에서 창의성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까요? 리웨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반박하려 했지만 상대는 이미 대화를 끝낸 듯했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리웨이가 처음으로 권위 앞에서 무너지는 걸 본 것 같아. 그 순간 큐레이터가 저를 바라보며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은 한국 출신이군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프랑스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흥미롭군요. 한국 작가들은 개성이 강하고 실험적인 시도를 많이 하죠. 한국의 현대미술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저는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리웨이와 중국 학생들은 한국 미술은 유럽에서 인정받기 어렵다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뉴욕에서 만난 미술 관계자는 오히려 한국 미술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리웨이가 제 말을 끊으며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미술은 아직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만큼의 영향력을 갖지 못했죠. 그러자 큐레이터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글쎄요. 영향력이 크다고 해서 반드시 예술성이 높다고 볼 순 없죠. 중요한 건 얼마나 독창적인 작업을 하느냐입니다. 리웨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돈과 영향력만으로 미술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뉴욕에서는 그것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괜히 한국을 부끄러워했던 게 아닐까? 리웨이는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었지만 저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자존심에 금이 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늘 자신이 우월하다고 믿었는데 뉴욕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밀릴 수도 있다는 걸 경험한 것 같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제 옆을 지나가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지 마. 저는 애써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운이 아니라 현실을 인정해야 하는 거 아닐까?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노려보더니 가볍게 코웃음을 치고는 다른 중국 학생들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자신감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호텔로 돌아온 후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늘 내가 한국인이라는 게 애매하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게 단점만은 아니었어. 미국에서 본 한국 현대미술에 대한 평가는 프랑스나 중국에서 들었던 평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제 뿌리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뉴욕에서의 마지막 일정은 국제예술 콜라보 프로젝트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즉석에서 팀을 이뤄 다양한 국적의 예술가들과 협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저는 리웨이와 같은 팀이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제게 냉랭한 태도를 보였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술로 이야기하면 되는 거니까요. 프로젝트의 주제는 경계를 넘어 Beyond Borders. 각자의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새로운 조화를 이루는 예술을 표현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저는 한국의 전통 문양과 프랑스의 미니멀리즘을 결합한 설치미술을 구상했습니다. 그런데 리웨이는 중국 전통 미술을 강조하는 작품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안했습니다. 우리의 작품이 경계를 허무는 것이라면 두 문화를 조화롭게 섞는 게 더 어울리지 않을까? 하지만 리웨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중국 문화는 그 자체로 완벽해. 굳이 다른 걸 섞을 필요 없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사고방식은 여전히 우월함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고 협업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프로젝트 발표 당일, 큐레이터들은 제 작품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시아 전통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점이 흥미롭네요. 한국과 프랑스 감성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어요. 반면 리웨이의 작품은 멋지지만 익숙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리웨이는 처음으로 자신의 작품이 주목받지 못하는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그는 씩씩거리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일 뿐이야.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그에게는 처음으로 변화를 고민해야 하는 순간이 되었을 것이라는 걸. 뉴욕에서의 일정이 끝난 후 우리는 다시 프랑스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 리웨이는 더 이상 저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제 작품을 조용히 지켜보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 저는 프랑스에서 열린 현대미술 전시회에서 경계를 넘는 예술을 주제로 한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그 전시회에 리웨이가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작품을 한참 바라보더니 짧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해볼 게 많아졌어.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가 시작이겠네. 리웨이가 떠난 후 저는 전시장 한쪽에 서서 조용히 작품을 바라보았습니다. 경계를 넘어 그 제목은 더 이상 단순한 전시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자신의 이야기였고 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늘 너는 어디 소속이야? 라는 질문을 받아왔습니다. 프랑스에서도 한국에서도 심지어 같은 동양인들에게도요. 하지만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꼭 한쪽을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나는 프랑스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한국의 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제는 두 문화를 잇는 예술가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전시가 끝난 후 저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반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영아, 전시는 잘 마쳤니?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아빠. 그리고 이제야 아빠가 왜 한국 여권을 유지하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아. 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선택을 하든 너는 내 자신을 스스로 정의할 수 있어야 해. 그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이제 저는 당당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프랑스인이면서도 한국인이고 무엇보다 나는 문지영이라는 예술가입니다. 전시회를 마친 후 저는 조용히 짐을 정리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리의 거리는 여전히 익숙했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과거의 저는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완전한 프랑스인이 아니었고 한국에서는 너무 멀리 떨어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두 세계를 모두 경험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그 두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프랑스를 오가며 활동하는 예술가가 되어보자. 저는 한국에서도 전시를 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작품을 통해 경계를 넘어서는 예술을 계속 탐구해 나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더 이상 소속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한국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